야, 너 혹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들어봤냐? 이거 진짜 신기한 건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만드는 기술을 말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기술이 엄청 많거든. 막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편하게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우리 인간들은 예전부터 자연을 보면서 엄청 많은 걸 배웠잖아.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잠수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생체 모방 기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요즘에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자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은 수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의 답을 자연이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신기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생체 모방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 그 이유는 명확해.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자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는 지혜의 보고야.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 자연은 에너지 효율성, 재료의 견고함, 자기 조직화 능력, 폐기물 제로 시스템 등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완벽한 해법들을 이미 구현해 놓았어.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질병, 자원 부족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자연은 이미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식물의 광합성 같은 거 생각해봐. 햇빛이랑 물,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걸 우리가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에너지 문제 같은 건 걱정 없을걸. 진짜 꿈 같은 이야기지. 그럼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생체 모방 기술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줄게. 아마 너도 깜짝 놀랄 거야.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신는 벨크로 찍찍이 있지? 이거 사실 생체 모방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야. 스위스의 한 과학자가 산책하다가 옷에 달라붙은 엉겅퀴 씨앗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대. 엉겅퀴 씨앗이 갈고리처럼 생겨서 섬유에 착 달라붙는 걸 보고 이걸 활용해서 옷이나 신발에 쓸 수 있는 잠금 장치를 개발한 거지. 단순해 보이지만 이 벨크로 덕분에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 발명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연의 작은 디테일이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야. 두 번째는 기차 얘기 좀 해줄게. 특히 일본의 신칸센 알지? 이 신칸센이 터널을 통과할 때 엄청난 소음이 발생했대. 왜냐하면 기차 앞부분이 터널 안에 들어가면서 공기를 압축하고 그 압축된 공기가 터널 끝에서 터져나오면서 큰 소리가 났던 거야. 이 소음은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철도 회사로서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어.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총새를 보면서 해결책을 찾았대. 물총새가 물속으로 뛰어들 때 물방울이 거의 안 튀는 거 알아? 물총새의 부리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 물총새는 공중에서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저항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갖게 된 거야. 이걸 보고 신칸센 앞부분을 물총새 부리처럼 길고 뾰족하게 만들었더니 소음도 줄어들고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하더라. 진짜 신기하지? 새의 부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다니. 이처럼 자연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영감을 제공하기도 해. 또 다른 예시로는 상어 피부를 모방한 기술이 있어. 상어 피부는 특이하게 생겼어. 아주 작은 비늘 같은 돌기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게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박테리아가 달라붙는 걸 막아준대. 상어는 빠른 속도로 헤엄치면서도 표면에 이물질이 잘 붙지 않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거든. 그래서 수영복이나 배의 표면 같은 데에 이 상어 피부 구조를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히 수영복에 적용된 상어 피부 모방 기술 덕분에 기록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 심지어 병원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표면을 만드는데도 활용될 수 있대.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완전 만능 아니냐? 이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항균 필름이나 의료기기 표면에 적용되어 감염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그리고 도마뱀 발바닥 같은 것도 연구 대상이야. 도마뱀은 벽에 착 달라붙어서 다니잖아. 발바닥에 엄청 미세한 털들이 수없이 많아서 이 털들이 벽과 약한 인력을
장력을 발생시켜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야. 이는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을 이용하는 건데 이 힘을 수많은 미세 구조로 극대화한 거지. 이걸 이용해서 벽에 붙을 수 있는 로봇이나 접착제 없이도 강력하게 붙는 테이프 같은 걸 개발하고 있대. 미래에는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나올지도 몰라. 이 기술은 우주 공간에서의 작업이나 의료용 패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또 모르포 나비라고 들어봤어. 이 나비는 파란색인데 실제 색소가 있는 게 아니래. 날개 표면의 미세한 구조 때문에 빛이 반사되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걸 구조색이라고 하는데 염료 없이도 색을 내는 기술로 연구되고 있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색소 기술이 될 수 있지. 기존의 염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고 색이 바르지 않는 장점도 있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페인트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건축 분야에서도 생체 모방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어. 흰개미집 알지? 흰개미집은 밖은 더워 죽겠는데 안은 항상 시원하고 쾌적하게 온도가 유지된대. 이게 다 환기 시스템 덕분이래. 흰개미들이 통풍구를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외부 온도 변화에도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거지. 이 흰개미집은 자연 대류와 복사열을 이용한 정교한 공기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외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치솟아도 내부 온도는 30도 안팎으로 유지된다고 해. 이걸 보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에어컨이나 히터 없이도 자연적으로 내부 온도가 조절된다고 하더라. 에너지 절약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이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미래형 건물 설계에 큰 영감을 주고 있어. 그리고 연입 효과도 유명해. 연입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떨어지면서 먼지 같은 이물질도 같이 씻겨 내려가는 거 알지? 연입 표면에 미세한 돌기들이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특성 때문인데 이걸 초발수 또는 자정 효과라고 불러. 연잎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표면 장력과 미세 구조의 조화로운 작용 덕분이야. 이걸 이용해서 때가 타지 않는 페인트나 물이 묻지 않는 옷감 같은 걸 개발하고 있어. 미래에는 세탁기 없이도 옷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 대박이지? 이 기술은 유리, 섬유,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자가 세척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의학 분야에서도 생체 모방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모기의 침 알지? 모기가 사람 피를 빨 때 아픈지 잘 모르잖아. 모기침은 엄청나게 가늘고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를 뚫을 때 통증을 최소화한다고 해. 모기침은 단순한 바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미세한 관으로 이루어져 피부를 부드럽게 가르고 혈관을 찾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걸 이용해서 고통 없는 주사 바늘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고 심지어는 모기의 혈액 응고 방지 물질을 이용해서 혈전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있대. 정말 신기하지 않냐? 이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의료 행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야. 거미줄도 빼놓을 수 없어. 거미줄은 강철보다 강하고 탄성도 엄청 좋대. 게다가 생분해성이라 환경에도 부담이 없고 거미줄의 인장 강도는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하고 탄성은 나일론보다 훨씬 뛰어나서 충격 흡수에도 탁월해. 이런 거미줄의 특성을 이용해서 인공 힘줄이나 수술용 실, 방탄복 같은 걸 만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야. 만약 거미줄 같은 신소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야. 군사 분야에서는 방탄복이나 낙하산줄에 적용되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인체 적합성이 높은 수술용 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그리고 해양 생물 중에서도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불가사리는 팔이 잘려도 다시 재생되잖아. 이런 재생 능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고 홍합이 바위에 찰싹 달라붙는 접착력도 대단하잖아. 홍합은 물속에서도 강력하고 영구적인 접착력을 자랑하는데 이는 특수한 단백질 성분 덕분이야. 물속에서도 강력하게 접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수술용 접착제나 수중 접착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야. 진짜 자연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인 것 같아.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생체 모방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나 연구 중이야. 비행하는 새를 보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비행기 날개를 설계하고 혹등고래의 지느러미 형태를 모방해서
풍력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있어. 혹등고래의 지느러미 앞부분에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 이게 물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훨씬 적은 힘으로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해준대. 이 돌기들은 난류 발생을 억제하고 양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혹등고래가 덩치에 비해 놀랍도록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이걸 풍력 터빈 날개에 적용했더니 바람을 더 효율적으로 받아서 발전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 진짜 놀랍지? 이처럼 생체 모방 기술은 단순히 자연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원리와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는 노력이야.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의료 문제 같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지.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거야. 우리가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해. 미래에는 또 어떤 기발한 생체 모방 기술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냐? 아마 상상 이상의 것들이 나올 거야. 우리는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생체 모방 기술은 바로 그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앞으로도 자연에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대단한 기술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하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